저런 유전자 조작 식물에 이제 살짝 자극을 줬을 때 어떻게 될까? 야. 지금 신호가 쫙 퍼집니다. 아, 우와. 나 지금 다쳤다. 그렇죠. 나 다쳤다고 알려주는 거죠. 네. 쫙 이렇게. 네. 나 다쳤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러블리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식물에는 그럼 전기 신호가 없을까? 아, 바이오 로봇이 아닐까? 있지 않을까요? 있어. 느낌이 와. 있어요. 사람도 있기도 있는데. 하고 없기도 합니다. 뭐 사람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 뇌, 네네. 심장, 근육 이런 곳에서 이제 전기 신호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식물은 이렇게 전기 신호가 나오는 기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식물의 전기 신호를 얻는 예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건드리면은 잎이 움직이면서 신호가 이렇게 탁 뜹니다. 아, 네, 저거는- 예의 바른 식물입니다. 그렇죠. 미모사라는 예, 식물인데 저 어르신 나오신 거죠? 네, 저희가 손가락으로 건드려도 저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네. 그런 식물. 아, 90도래, 90도. 저런 예의 바른 식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움직이면. 근데 저거는 그냥 신호만 딱 뜨는 거죠. 이게 건강한지 아닌지에 대한 건 아니고. 너무 특이하다. 네. 어, 그래서 어떤 건 잎이 이렇게 접히는 것도 있고 또 파리지옥 파리죠. 들어보셨죠? 그래, 알죠. 네. 예. 들어가면 이제 파리를 잡기 위해 이렇게 네. 그런 거. 그런 것도 전기적인 걸로 움직입니다. 이건 더 놀라운 장면인데 저기 오른쪽에 글씨 있는데 보면 약간 뜯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어? 저게 사람이 손으로 살짝 뜯은 거고 저 식물은 유전자 처리를 해가지고 예. 칼슘 이온이 이제 돌아다니면은 이제 색깔이 바뀌는, 그러니까 빛을 내는 그런 유전자 조작 식물입니다. 그럼 저런 유전자 조작 식물에 이제 살짝 자극을 줬을 때 어떻게 될까? 야. 지금 신호가 쫙 퍼집니다. 아, 우와. 나 지금 다쳤다. 그렇죠? 나 다쳤다고 알려주는 거죠. 네. 쫙 이렇게. 네. 나 다쳤다. 저 안에 있는 칼슘 이온이 쫙 퍼져서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고, 똑같은 게 이제 애벌레 버전도 있습니다. 애벌레가 먹으니까 화났어. 어머. 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신호가 쫙 퍼지게 되는 거죠. 퍼지네. 그래서 식물도 이런 식으로 외부 자극이 왔을 때 전기 신호가 쫙 퍼지는, 그런 자극에 대해서 정기적인 반응만 있는 거죠. 예. 저희가 무릎을 망치로 딱 치면은 네, 발이 올라가잖아요. 아,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무릎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이 건강하다 이걸로 막 다 신체 멀쩡하고 막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네네네. 그냥 그 자극에 대한 반응만 잘 된다 뿐이지. 그래서 이 방법으로 식물의 건강을 얻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방법이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할까? 인바디입니다, 바로. 인바디가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예. 그죠. 네, 지방량. 지방이 있고 근육이 있고. 근데 이게 전기예요, 사실 원리가. 그렇죠. 우와. 인바디에 딱 올라가면은 전류가 이렇게 쫙 우리 몸을 타고 흘러요. 아. 네네, 그죠. 그러면서 지방은 전기가 잘 안 통하고 근육은 전기가 잘 통하고 이거 가지고 지방하고 근육의 비율을 알 수 있거든요. 저는 거의 부도체겠네요. 근데 사실 이게 예전에 저희가 배운 도체, 부도체도 약간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네네. 전기가 잘 통하는 애가 있고 안 통하는 애가 있다. 음. 그거 가지고 우리는 어떤 물질인지 알 수 있고 네네. 또 이걸 더 깊게 해석을 하면은 얼마나 건강한지도 알 수 있죠. 건강하면은 전기가 잘 통한다. 네. 안 건강하면 전기가 안 안 통한다. 통한다. 근데 이거를 하나 그냥 통한다 안 통한다가 아니라 정확히 분석해서 보는 방법이 사실은 인바디라고 불리는 바이오 임피던스라는 방법입니다.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은 이제 네. 온 세상을 그냥 가상 현실, 그렇죠. 인터넷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그죠, 예. 그죠. 이거 다 디지털 영안이면 음. 1이다. 이렇게 온 세상을 정기적으로 보는 방법인데 이 인바디라는 방법도 생체 조직이나 전기가 흐르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예.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전기가 네네. 통했던 애가 안 흐르게 된다. 그럼 이유가 있는 거죠. 얘가. 그렇죠.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런 걸 통해서 건강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아하. 식물의 내부 건강을 전기가 통하는 정도의 모니터링으로 파악하는 기술이다. 모티브를 여기서 얻어왔다. 그렇죠. 그럼 이 원리를 이제 아주 최대한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풍선이 이렇게 물에 떨어져 있으면은 밖에도 물이고 안에도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죠. 얘는 이런 고무로 막혀 있는 거죠. 네네. 예. 여기에 전기를 흘리면은 이제 밖에는 물이니까 전기가 잘 통하고 그죠. 안에도 물이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데 네네. 이 막이 있어서 전기가 안 통해요. 세포가 있으면은 세포 막이라는 건 전기가 안 통하는 애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포의 바깥에는 전기가 잘 통해요. 네네. 세포의 안도 전기가 잘 통해요. 통해요. 네. 그냥 안 통하는 애, 잘 통하는 애, 안 통하는 애가 있으면은 저희가 전기가 통하는 애, 안 통하는 애를 가지고 세포 밖이 어떤지, 안이 어떤지, 네네. 그 막이
어떤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전기를 흘렸을 때 얼마나 잘 흐르는지로 아까 여러 가지 재료도 알 수 있고 건강 상태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원리가 우리는 다 세포로 돼 있고 네네. 세포는 전기가 잘 통하는 부분과 안 통하는 부분이 섞여 있는데 어, 우리는 그 정보를 딱 아니까 세포들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얼마나 전기가 잘 흐르는지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통한다 안 통한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전류를 이제 프리퀀시라고 오른쪽에 그래프에 돼 있는데 여러 주파수의 전류를 흘려주면서 어떤 주파수는 이제 세포막도 통과를 하고 어떤 주파수는 세포막을 통과를 못해요. 통과하는 애 정보는 이제 세포 안쪽까지의 정보를 저희가 보고 통과 못하는 애는 안에는 못 보니까 바깥쪽만 보겠죠 저희가. 밖의 정보를 보고 그 사이는 이 막의 정보를 얻고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세포 여러 개의 건강 진단을 할 수 있고 그건 전기니까 저희가 막 데미지를 주지 않고 그냥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세포가 식물의 파괴될 일이 없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게 전기니까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인바디 해보셨죠? 예, 인바디한다고 우리 몸이 파괴되지 않으니까. 네, 여기 살아 계시잖아요. 예. 네. 아까 질문에 이제 식물은 세포벽도 있는데 세포벽도 전기가 통하나요? 전기가 덜 잘 통하는데 저희가 흔히 하는 그런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니라 교류 전기여가지고 훨씬 잘 통합니다. 이렇게 나뭇잎이 있으면은 저 왼쪽 게 어떤 거죠? 깻잎 아니에요? 깻잎? 네, 깻잎 장아찌. 저건 전기가 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잘 통하죠. 저거는 소금물에 절여져 있으니까 전기가 예. 잘 통하고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임피던스라는 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임피던스라는 게 전기가 안 통하는 정도거든요. 전기가 잘 통하게 바뀌는 거죠. 식물의 나뭇잎을 이렇게 물 대신에 소금물을 주면서 키우네. 잘 통하죠. 그럼 예. 점점 소금기가 올라오니까 그러겠다. 식물이 죽으면서 깻잎 장아찌가 되면서 전기가 잘 통한다. 잘 얘는. 통하죠. 네네네. 그럼 반대는 어떨까요? 전기가 안 통하는 어떤 애가 있을까요? 식물로. 바짝 말라. 그쵸? 그래서 나뭇잎이 마르면 예. 전기가 안 통해요. 말린 거. 낙엽이야. 말리면은 말린 낙엽. 네, 아까 임피던스라는 전기가 안 통하는 정도 그게 점점 올라갑니다. 전기가 안 통함. 그래서 전기적으로 우리는 네네. 전기가 잘 통하냐 안 통하냐 일단 수분 함량 또는 안에 이온 정보 그리고 또 이 안에 조직이 어떻게 바뀌나 이런 걸 가지고 식물의 건강을 알 수 있고 또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식물에 전기 신호가 없지만 저희는 전기를 저희가 흘려줘가지고 인바디를 통해서 식물 인바디 그걸 통해서 저희는 건강을 알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네.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인바디 할 때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식물 보고 잡아 못 잡잖아요. 못 식물은. 잡죠. 잡죠, 못 잡죠. 그래서 식물에는 거꾸로 저희가 붙여줘야죠. 붙여줘야죠. 근데 이 붙이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요? 왜냐면은 식물의 표면은 이렇게 엄청 우둘투둘하고 그죠. 물방울이 잘 맺히지도 않고 그렇죠. 여기에 뭘 만드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바디 해야 되는데 손으로 딱 잡으면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눈썹 같은 걸로 잡을 수 없잖아. 그죠, 그죠. 안 붙잖아. 눈썹 예, 같은 예. 걸로 막 눈썹 구렛나루 이런 걸로 안 되잖아요. 그쵸. 예. 딱 안 붙으니까. 예. 식물은 온몸이 눈썹 구렛나루인 거야. 네, 6가지 방법을 일단은 가지고 왔는데 방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첫 번째 건 가장 단순 무식한 뚫어. 뜨는 거죠. 그렇죠. 그냥 네. 못 같은 거를 박는 거죠 전부. 아파. 그럼 죽지 않을까요? 데미지를 입고 데미지 입고 좀 부정확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또 칼을 있죠. 휘두르고 예. 저 두 번째 방법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걸 집게? 네, 집게. 네. 투명 집게. 네. 예, 그래서 저는 집게로 집는 방식인데 저것도 단점이 식물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그죠. 성장도 못하고 광합성도 잘 못하고 코에 빨래집게 꼽은 상태인 그러니까 거죠. 누가 내 얼굴에 예. 못 찝은 네. 상태잖아요. 아파. 이거. 그리고 사실 더 애매한 문제는 이걸 세게 찝냐 약하게 찝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신호가 다르게 나요. 그렇군요. 잎마다 다 다른데 울퉁불퉁하고 예. 두께 이런 게 다 다른데 어허. 세 번째 뭔가요?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피부에도 쓰이고 있는 굉장히 최근 마이크로 기술인데. 니들? 맞습니다. 마이크로 니들. 요거 제가 또 한번 살짝 예. 붙여봤거든요. 어. 저 쓰라리더라고요. 어때요? 예. 그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데 예. 마이크로 니들 좀 쓰라리더라고요. 그럼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거는 마이크로 사이즈의 아주 작은 니들이 그렇죠. 아주 작은 니들로 이렇게 붙이는 거죠. 큰 걸 찌르는 것보다는 데미지가 좀 적다. 네. 근데 그렇지만 이거는 만드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오래 붙여놨을 때 얘가 성장을 못하거나 광합성을 방해하거나 이런 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 없이 그냥 코팅한 거를 이렇게 식물에 네네. 접착제 같이 이렇게 붙이는 방식 어허.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사람한테 물리치료하는 그런 것 같은 젤 종류를 이렇게 붙이는 방식도 있고 마지막 거는 저 젤을 이제 젤이에요? 예 젤인데 전기가 통하는 젤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렇게 붙이고 전기 신호를 주면 파리 지옥이 이제 열렸다 닫혔다 어허. 그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머. 저렇게 다양한 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엄청 비싸거나 아니면 전극 자체가 오래되면은 막 젤 이런 건 마르고 그죠. 떨어져 나가고 네네.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식물이 데미지를 입습니다.
성장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의 광합성을 잘 할 수 없거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예. 생각보다 아까 눈썹 비유가 전 되게 재밌는 비유인 것 같은데 눈썹에 여기에 뭘 코팅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네네. 식물 위에도 저희가 원하는 전극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챌린지한 기술이다. 예. 배감성 교수님, 인바디로 건강한 인간이 우수한 식품이라는 지표가 아닌 것처럼 예. 식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야. 인바디 점수가 좋다고 해서 예.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바디는 아. 막 몸에 근육은 네네. 미쳤어. 예. 그런데 아픈 사람인 거야. 예.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인바디를 하는 거와 지금 식물에 대해서 제가 하려는 거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예. 사람은 딱 특정 순간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막 6개월, 1년, 2년 관찰하다 보면은 이게 길게 그쵸. 관찰을 하면은 예. 실제 아픈 것도 알아낼 수 있다. 그쵸. 왜냐면 순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그쵸. 기존의 건강한 상태랑은 많이 패턴이 달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맞습니다. 이걸 보고 건강 상태를 알아낼 수 있다? 예. 아, 이렇군요. 이런 되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식물에 어떻게 전극을 만들까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가 한 접근은 예. 전극을 식물 위해서 직접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 테트리스 게임처럼 아, 식물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은 네네네. 이제 식물 예. 표면이 되게 울퉁불퉁하고 어려우니까 한 조각씩 이렇게 떨어뜨리는 네네네. 거예요. 이 조각이 이렇게 쌓이면은 네. 이게 쫙 연결돼서 전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극을 한 번에 딱 만드는 거 어려우니까 조금씩 쌓아서 이 위에서 자체적으로 이어지게 만들면은 그러면 연속된 전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잘 조각을 만들어서 이어 붙여보자. 네, 그래서 실제로 한 거는 이제 고분자 전극이 되는 물질을 기체로 만듭니다. 어허. 기체로 만들고 이 물질과 반응을 하면은 얘네들이 쫙 이어지는 그런 접착제 같은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접착제랑 각각을 기체로 만들어서 만나게 하면은 그 두 기체가 만난 데서 접착제랑 얘가 쫙 이어져서 전극이 만들어지는 거죠. 되게 어렵네요. 예, 어렵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예, 벽돌, 벽돌. 벽돌 접착제. 네. 둘이 기체가 돼서 만나면은 네. 거기는 막집이 생기는 거예요. 벽돌이 쭉쭉쭉 쌓이면서. 굳이 네네. 기체로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야지 다양한 표면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면 물 부으면은 이렇게 방울방울 져가지고 코팅이 안 돼. 조금 잘 돌아다니는 애들을 해줘야지 그쵸. 얘네들이 그쵸. 구석구석 다니면서 잘 달라붙는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기체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논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고분자의 원리인, 고분자의 재료인 이런 모노머를 기체 상태로 만들고 옥시던트라는 애랑 만나면은 얘네들이 예. 고분자로 합성이 되면서 복잡한 식물 표면에 저기 파란색 표시된 것처럼 예. 코팅이 잘 되더라. 이렇게 해서 식물의 원하는 부분에 코팅을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물에 코팅을 시킬 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 저 검은 부분이 전기가 흐르는 부분입니다. 너무 특이해. 오른쪽은 우와. 에어플랜트라는 식물입니다. 알로에 아니에요? 네, 알로에나입니다. 저 표면에만 딱 합성이 되도록 이렇게 두 기체를 만나게 시킨 겁니다. 그 아래쪽에는 좀 어두운 색이 코팅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코팅을 저렇게 한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잎도 없고 뿌리도 얼마 없었는데 15일이 지나면 이제 뿌리가 새로 생겨요. 이제 얘를 흙으로 옮긴 다음에 키울 때 여긴 잎이 하나가 있었는데 또 잎이 새로 저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팅을 했는데도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 저 잎은 괜찮아요? 저렇게 코팅을 해놔도? 그쵸? 왜냐면 주변에 다른 데서 영양분을 주기도 하고 코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저 코팅이 저희가 볼 땐 까맣게 보이지만 어느 정도 또 식물한테 필요한 빛은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식물에 저런 식으로 코팅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전극을 만들 수가 있었다. 네. 저게 처음에 제가 했던 연구고 그 연구가 Science Advances라는 저널에 이렇게 두 편의 논문으로 소개가 됐었고 이거 좋은 저널이죠, 굉장히 또. 예. 예. 그래서 처음엔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는 포도 잎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재준 박사님 쓰신 논문이에요. 예. 잡아주세요, 지금. 조금 더 제 자랑을 더 하자면은 예. 네네. 예. 이게 이제 저도 기대를 안 했는데 네이처 야. 일렉트스나 네이처에 출간이 된 건 아니지만 야, 거기서 하이라이트로 선정이 됐어요. 네이처 하이라이트. 와, 하이라이트. 와, 네이처 하이라이트. 만화책을 그렸는데 지금 문학상을 탄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 뭐 예. 조선일보도 있고 네이처도 있지만 훨씬 더 유명한 곳에도 이게 소개되었습니다. 야, 이거는 제가 알죠. 예. 뭐죠? 요게 다음 나온 슬라이드에. 분들이 지금 노벨상 가능성이 꽤 높은데 한번 예. 주시죠. 뭐죠? 야, 이거 안 될 거이라는 또 저널 아닙니까? 예, 아까 야. 그 양님. 예,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이 예. 노벨상 수상 가능성 꽤 있어요. 바로 그 안 될 과학에 예전에 소개가 됐었던 논문입니다. 그렇군요. 이때도 예. 이제 임피던스에 대한 거를 설명을 그렇죠. 했으니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예. 나중에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 네. 방식도 한계가 있어요.
일단은 이거를 기체로 하니까 어디 안에 넣어야 돼요. 네. 방금 기체가 사방팔방 다 퍼지니까. 어. 그리고 좀 오래 걸려 만드는데. 그래서 이거를 작은 식물이나 이런 거는 가능한데 네네. 예. 진짜 밭에 있는 식물이 하기엔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또 어떻게 하는 더 좋은 방식이 있을까에 대해서 네네. 저도 공부를 하다가 네네. 사람 피부한테 하는 굉장히 좋은 기술을 찾아가지고 오.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해서 접목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을 박는 건가요? 예, 이거는 사람 피부에 처음에 했던 2017년 연구인데 제가 한 연구는 아니고 그 연구 그룹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금을 피부 위에 코팅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야. 대박이다. 저기 보이시는 게 진짜 금입니다. 그래서 금이니까 그 오른쪽 사진의 가운데 보면은 전구가 빛나고 있죠. 네네. 전기가 통하니까. 네, 그래서 와우. 저거다. 저거를 이제 식물한테 쓰면 좋겠다. 저거에 대한 대박이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일본 도쿄로 가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 원리가 솜사탕처럼 네. 물에 잘 녹는 섬유를 물풀의 재료인 PVA란 걸로 만들었어. 어. 한마디로 물에 잘 녹는 거를 실처럼 이렇게 뽑는 거예요. 솜사탕.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가 통하는 게 있어야 네네. 되니까 전기가 통하는데 굉장히 식물이나 사람한테 안전한 금. 저 금을 아까 솜사탕 같은데 코팅을 하면은 나중에 식물에 저희가 쉽게 붙여서 식물 위에도 전극을 만들 수 있고 사람한테도 전극을 만들 수 있겠다 예.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얇은 막 같은 게 네. 솜사탕 대신에 PVA란 걸로 만든 그 메쉬, 그러니까 망사 구조인 거고요. 미세하게 금을. 지금. 우와. 저 위에 금을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가려가지고 코팅을 한 겁니다. 저거를 식물에 붙이는 건가요? 사람 피부에 붙이거나 식물에 붙이거나 다양한 데 붙여서 이제 그럼 저희는 금 코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겠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솜사탕에다가 네네. 금을 코팅한 다음에 피부에 올려놓고 솜사탕을 녹이면은 금만 남겠죠. 금만 남죠. 네. 그렇게 해서 금을 코팅시키는 기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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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그래서 논문의 그림은 아. 이런 식입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PVA란 나노파이버가 있고 골드를 코팅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워터 스프레이를 하면은 안에 피부에 약간 물풀이 녹으면서 위에 금만 남고 위에 그림이나 오른쪽 위에 사진처럼 저렇게 예쁘게 그냥 네, 금이 주름을 코팅이 따라서 쫙 이렇게. 그렇죠. 저건 아주 얇은 파이버 하나하나기 때문에 이제 신체의 다양한 구조, 또 식물의 다양한 구조를 따라서 그대로 코팅이 될 수 있는. 저건 사람 피부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털도 있고. 대박이다. 예. 그래서 저 기술을 저는 이제 식물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예전에 그 사람한테 적용한 거는 이게 이제 작년에 사이언스에 나왔던 일본의 타카오 소메야 교수님과 이성원 교수님이 함께 하신 논문인데 오, 사람 지금 피부에 코팅을 시킨 손에 거예요. 코팅 돼 있는 거죠? 손가락에? 그렇죠. 저게 압력 센서예요. 얼마나 강하게 누르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저렇게 어허. 피부에 완전 일체화시켜서 만든. 저게 떼지죠? 예, 떼집니다. 근데 실제로는 물풀이에요, 물풀. 아. 그래서 떼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럴 때는 안 떼지는데 물에 넣고 이렇게 비비면은 쉽게 떼지죠. 약간 좀 껌먹고 스티커 문신 같은 거. 그죠, 네,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비슷하죠. 딱 그런 느낌. 그래서 식물에 적용시켜봤더니 이렇게 식물에도 잘 코팅이 됩니다. 예. 코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전선을 연결을 하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식물을 인바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방청하고 계신 카이스트 박성준 교수님 실험실 학생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먼저 저런 얇은 잎에하고서 구부렸더니 안 떼지고 잘 붙어 있었고 구부려도 괜찮다.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오른쪽에 토마토 잎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다른 전구를 붙이니까 네네. 이게 잎이 너무 얇은 잎이니까 처져버리는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네, 근데 이건 솜사탕 가볍잖아요. 엄청. 네네. 그러니까 가만히 유지가 돼 있고 네, 또 아까처럼 제거도 되게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물을 하고 문지르면 굉장히 쉽게 제거가 되죠. 그러면 비 같은 거 오면 예. 물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안에서 키워서 그런가? 그것도 맞고 또 물풀 이런 거를 발랐을 때 약간의 수분 정도가 있는 건 사실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물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렇게 문지르면 저희가 쉽게 떼지잖아요. 네네. 이게 정확히는 물풀 중에 딱딱해지는 성질로 약간 바뀌어요, 물풀이. 네. 약간 굳는 건가? 그쵸. 굳으면서 정확히는 크리스탈리티가 올라가가지고 네, 이런 애들은 물에 잘 안 녹게 바뀌고 그런 애들이 보호필름이 되는 거죠. 뭔지 알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물에 잘 버티는데 물을 하고 이런 외부적 마찰이 있으면 쉽게 떼지게 된다. 그런 거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여러 가지 식물에 적용시켜봤습니다. 럭키 밤브라는 식물에 저렇게 코팅이 돼 있고 예. 플라이트랩, 그러니까 파리지옥 안쪽에 코팅된 게 안쪽에 보이시죠? 저게 그거예요? 토마토 잎, 몬스테라라는 이제 실내에서 키우는 네네. 그런 식물, 뭔지 알아요. 제이드 플란트라는 이제 되게 볼륨감 있는 그런 네네. 식물, 버섯, 버섯까지. 이런
근데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어떤 건강 정보냐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런 다양한 식물들에 대해서 코팅이 가능하다. 예, 그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물 표면도 보면은 이게 식물 현미경을 확대한 건데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뿔처럼 솟아있는 게 털입니다. 이건 토마토의 잎인데 이거를 아까 나노메쉬를 코팅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코팅이 됩니다. 우와. 멋져. 보시면 저기 누워있는 게 약간 파라오 이렇게 미라돼서 누워있는 것처럼 털이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꼭 잎이 아니라 네네. 토마토 뭐 식물이나 이런 과일이나 맞아. 다양한 데 다 코팅이 되겠죠. 채소. 네, 이거는 뭐 솜사탕을 이용해서 녹이기만 하면 붙일 수 있는 기술이니까 어디든 붙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어디든 붙일 수 있어요. 어디든 된다. 네, 그리고 어디든 붙일 수 있고 너무 신기하다 근데. 네, 어떤 예쁘게 잘 식물이든 붙네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모든 식물 어디든 다 붙일 수 있다. 맞습니다. 선인장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진짜로? 가능합니다. 선인장은 어떻게 가시가 하죠? 그렇게 있는데? 가시 사이로 붙이면 가능합니다. 안 될 것 같은 거 뭐 있지? 그렇게 열심히 미역. 찾지 않으셔도 미역 가능합니까? 미역은 저거는 물풀로 만드는데 물에 안 녹는 폴리머로 만들면 가능합니다. 안 될 것 같은 거 뭐 있지? 복숭아 가능합니까? 복숭아 가능합니다. 털이 엄청 많은데? 가능합니다. 키위. 오. 키위 가능합니다. 람부탄 가능합니까? 람부탄. 람부탄은 쉽지 않거든요, 이게. 네, 쉽지 않지만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합니다. 람부탄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저 람부탄이 끝판왕이에요, 제가 봤을 때. 람부탄에 붙일 수 있으면 다 붙일 수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꼭 람부탄이 아니라 그 줄기에 붙이면 됩니다. 아, 람부탄에 열매에다 붙이지 않고. 네, 잎에 붙이면 되고 줄기에 붙이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저기 굉장히 좋은 질문이 연잎도 있는데 연잎 같은 경우는 물은 튕겨내는데 얘네들은 알코올은 훨씬 잘 붙습니다. 그래서 물 대신에 알코올로 붙여서 쓰면은 또 붙일 수 있습니다. 우와.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식물의 건강을 얻는 데 있어서 다양한 곳에 부착할 수 있는 시스템 예. 그리고 어떤 식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두 가지 무기를 이제 갖게 된 거죠. 바이오 임피던스라는 기술 그리고 네, 이제 금 나노메쉬 식물 정글 예.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식물 건강을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제가 다 해낸 게 아니라 여기 방청도 와 계시는데 네, 우와. 카이스트 바이오민 내공학과에 네, 방토미 기대하고 교수님 있습니다. 다음엔 홍지원님 불러주세요. 예.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열심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사실 있는 데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데 그렇죠. 네네네. 왜 전자통신연구원이 식물 관련 연구를 하느냐. 어쨌든 저는 뭐 아까는 그 여기 글이 올라온 것처럼 바이오민 뇌공학과여서 네. 예. 바이오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뇌도 생체 신호, 전기 신호를 얻는 데니까 그렇죠. 이상한 게 많이 있는데 예. 그럼 전자통신연구원은 왜 이런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 했는데 네네네. 미국 최대 농장 소유주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야, 최대 농장 소유주. 최대 농장 소유주. 야. 벌써 많이 게이츠요? 올라왔는데 그래서 부자구나. 빌 게이츠입니다.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이 3억 3천 평. 오. 미국 전체 농지의 1%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문회에서도 왜 이렇게 많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냐, 너가 미국판 봉이 김선달 이런 거 아니냐, 막 이런 많은 게 있는데 빌 게이츠 측에서는 일단은 우린 투자용이다. 식량 자원이 앞으로 중요하고 가치가 높기 때문에 우린 투자를 하고 있다. 인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T의 가장 대표적인 인사인 빌 게이츠도 이런 식량이나 식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굉장히 유명한 어떤 사람의 남동생입니다. 닮았어 누구? 네, 굉장히 유명한 M자 누구의 약간 닮았어. 네. 예. 정답은 앨런 머스크의 동생입니다. 앨런 머스크의 동생인 킴벌 머스크라는 킴벌 분이고 머스크. 네. 그리고 이분이 스퀘어루트라는 곳의 CEO입니다. 뭐 하는 곳인가요? 스퀘어루트라는 곳은 이런 걸 만드는 곳입니다. 오. 어떤 걸 하는 데인 것 같나요? 그냥 예. 요거 약간 VR 체험관 이렇게 생겼거든요. 약간. 네.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예. 무슨 클럽 같기도 하고 어허. 네. 냉동 창고 느낌도 살짝 귀신 나고. 체험관, 정육점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컨셉이 농지가 너무 좁은 것들밖에 없다 도시에.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서 키우겠다. 위로 키우자. 이렇게 위에서 빛을 주는 거는 빛을 여러 개 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네. 세우자. 그러면 세우자. 설치도 쉽고 아하, 네. 대박이다. 많은 식물을 작은 공간에서 키우기 좋다. 이런 연구를 앨런 머스크의 동생인 킴벌 머스크라는 사람이 킴벌 하고 머스크. 있습니다. 또 LG에서 코로나 때 LG 전자에서 이런 가전 제품을 만들었어요. 야. 제 친구 저거 하더라고요. 진짜? 네.
집에서? 네. 와. 아 근데 쌈채소로 키우던데? 쌈채소 해야죠. 네네. 네, 키우기 좋고 먹기 좋고. 여튼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빌 게이츠, 또 일론 머스크의 동생, 네. 또 LG전자 이런 전자와 관련된 IT 관련된 사람들이 식물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와. 그리고 그분들의 논리는 사실 그게 돈이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저 집에서 키우면은 예. 상추가 또 괜찮거든요, 이 품질이. 저도 먹어봤는데 네, 괜찮더라고요. 진짜 이게 그 막 사서 못 먹어 이제. 너무 야들야들 보들보들 해가지고 쌈채소 키우면 또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스마트팜의 정의. 맨 처음이 뭡니까? 정보통신 기술이 맨 처음입니다, 사실.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스마트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런 정보 기술, 전자적인 기술, 통신 기술 이런 거를 해서 빅데이터도 쓰고 AI도 쓰고 그런 걸 사용해서 저희는 이런 성장 환경을 관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식물을 잘 자라게 하고 많이 자라게 하고 상추를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를 가능한 이유 중에 이런 정보통신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이 관련해서 로드맵이 있습니다. 오. 무려 2035년까지 농업도 있고 축산도 있고 어업도 있는데 일단 농업 쪽을 얘기하시면 자원순환형 GH 및 DT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GH는 이제 그린하우스인데 자원이 순환돼. 그린하우스에서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쓰고 다시 거기서 나온 거를 퇴비로 쓰고 이런 식의 자원 순환인 형태랑 그다음에 DT팜이라는 건 디지털 트윈팜이라고 예. 한마디로 메타버스 팜을 만들잖아요. 실제 팜이 있고 똑같은 걸 메타버스에서도 온라인상에도 팜이 구현을 있고 해서 네. 온라인상에서 뭔가를 하면은 실제로도 작동이 되는. 그럼 저희가 원격으로 이제 농장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원격 제어 같이.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TM도 원격으로 이런 동작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그거를 어떻게 보면 큰 스케일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표를 보시면 이 다음은 뭘까 해서 그 다음은 이제 AI 기반에서 식물이 어떤 정보인지 또 병충해에 대해서 어떤지 이거를 조절하고 최저의 컨디션을 제공하는 그런 거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는 게 다음 세대 로드맵이고 26년부터. 그다음에 지금 23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럼 뭘까 해서 이제는 로봇이 나옵니다. 농부, 로봇 농부. 그쵸. 야. 로봇이 나오고 이제 5G, 6G 이런 걸 통해서 아하. 다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훌륭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무인 자동차 같이 예. 되는 거죠. 농업이 이제 알아서 다 되고 모든 데이터가 다 해서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잘 키우고 우리가 이런 식물 정보를 잘 얻게 되니까 저는 정교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저희가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최신 전자통신 기술도 저희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사실 저 무섭다 근데. 팜봇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이미 많이 있습니다. 농기계 자체가 이미 로봇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사람이 조종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요거에만 약간 이제 좀 자유롭게 인공지능만 좀 들어가지고 무인으로 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 예. 팜봇 아니겠습니까? 이제 애틀에서 그럼 실제 연구를 어떤 걸 하고 있느냐 해가지고 저는 일단 그린하우스가 있으면 그걸 네네. 관리하고 정보를 얻고 종합하고 밑에 보시면 저런 센서들을 통해서 다 취합을 해서 이제 인공지능이나 그런 걸 통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는 거죠. 저런 게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루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연구는 좀 구체적으로는 이제 염분이 이제 식물에 어떤 스트레스를 줄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게 요새 수경 재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비료를 잘못 주면은 이제 식물들이 막 죽는 거예요. 아, 비료를 적게 주면 또 잘 안 자라고. 너무 많이 줘도 그쵸.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그쵸. 과식해도 안 되고 배탈난 그쵸. 거지. 네, 장염 걸린 거죠. 그래서 적당히 줘야 된다. 그런 걸 바꿔가면서 식물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인데 제일 전기가 잘 통하는 게 소금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소금을 주면서 정기적으로 어떻게 바뀌나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 간척지가 되게 많거든요. 새만금 간척지도 있고 네네네네. 이런데 많은 부분이 이제 농업용으로 쓰는데 식물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왜죠? 땅이 너무 작아지고. 그럼 대저토마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짭짤한 토마토. 그거 저 괜찮거든요. 그거 되게 좋아요. 그거 저도 괜찮아요. 요즘 철이잖아요. 네, 대저토마토. 사실 그래서 저도 토마토로 처음에 예.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토마토를 키우는 게. 대저토마토. 왜요? 왜냐면 염분 스트레스가 주면은 얘네들이 너무 빨리 시들어서 그럼 죽어요. 대저토마토는 소금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애들입니까? 안 받은 애들입니까?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냥 짜요? 그러니까 이게 대저토마토는 소금을 해서 그쵸. 만든 거예요? 바닷가에서 해갖고 그 짜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요? 근데 이거를 아주 낮은 농도의 소금물을 받아들이는 거랑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이 짭짤이 어느 정도 짭짤이. 보유하고 있는 거랑 어떻게 보면 그 소금이 자기들이 필요 없으니까 저장하고 있어가지고 짠맛이 유지되는 거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다. 대저토마토는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에서 자라는 토마토이다. 짭짜리 토마토라도 불린다. 이 토마토가 자라는 대저동은 낙동과 하류 지역으로 납동을. 그러면
이 염류가 얼마큼 많아야 되냐. 너무 많으면 죽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제 맷팜이라는 게 이제 실제 팜이 있으면 온라인. 네, 아까 그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런 센서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센서 이런 거 그리고 통신 이런 거를 쫙 다 붙여놓고 이제 멀티버스에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람은 이제 집에서 접속을 해서 저런 거를 다 하고 조작을 하고 네. 또 저거를 이제 운영 시스템, 의료 연구 이런 것도 있는데 게임이나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이게 타이쿤 같이 농작물 막 재배하는 그쵸, 게임 그쵸. 있었어요. 맞아. 요거를 직접 재배를 하면은 옥수수를 재배해. 그 옥수수를 집으로 보내주는 게 있었어요. 예. 요거는 사실 이거랑은 관련이 없죠. 근데 그런 거를 저는 사실 하고 근데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걸 했을 때 옥수수가 많이 수확이 되면은 그냥 누가 이렇게 옥수수를 보내주는 거 실제로 우와. 회사에서 예. 그죠? 예. 근데 이거는 대박이다. 실제로 내가 눌렀을 때 누르는 게 실제 이 농장에서 작동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좀 다르죠. 이건 다르죠. 리얼 팜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네. 그걸 맞아. 하기 어려운 게 사실 규모가 조금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 구현을 하기 약간 갭이 그렇죠. 있는데 팜보시 아직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그냥 하는 거다. 그래도 제가 이제 다마고치. 이거 재밌죠. 예, 이제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키우는 식물을 나중에 식탁 위에서 만나는 세상을 꿈꾸면서 이렇게 애트리에서도 이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같은 전자통신 개념이 식물과 농업하고도 만날 수 있다. 네. 이게 어느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지 혹시 아실까요? 꽤 유명한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장면인데 네네네. 네, 저기 나오는 게 전부 다 옥수수 요리입니다. 맛있겠다. 미래의 저 사람들은 옥수수만 먹는 거예요. 오늘도 옥수수, 물리겠다. 내일도 옥수수, 그죠. 모레도 옥수수. 그죠. 그래도 백종원 선생님 계시면은 옥수수로 100가지 요리 만드세요. 아닙니다. 설탕이 없습니다. 설탕도 없어요? 옥수수만 있습니다. 설탕이 없어. 백종원 선생님이 요리를 못 하십니다. 설탕이 없어요? 왜지? 설탕도 사탕수라는 식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물 연구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실 저게 저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우리도 이제 옥수수만 먹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박사님이 연구를 하는 거죠. 설탕 사실- 없다니까 지혜의 미소가 설탕이다. 아, 와 진짜 심하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바나나도 지금 종이 하나만 남아 있다. 그래서 멸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이 맞아, 있는 그거 것처럼. 봤어요. 예. 바나나? 예. 아 바나나가 지금 좀 그렇죠. 캐번디시 종만 남아 있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 근데 진짜요? 지금, 예. 예, 캐번디시 쪽만 남아 있는데 이미 한번 멸종을 했어요. 정말 맛있는 애들이 멸종을 했어요. 옛날 바나나 맛 우유에 해당하는 애들이 굉장히 달던 애들인데 캐번디시 바나나도 지금 많이 진화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나나 먹었거든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 지금은 그런 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 뭐 맛을 더 좋게 만들고 이런 연구도 네네. 하고 있지만 이런 품종적으로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식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예. 가져야 되는 이유가 안 그러면 우리 먹거리의 위협도 되고 또 아까 빌 게이츠, 킴벌 머스크 나온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미래에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네옴시티처럼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미래 도시를 만드는 일부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식물과 이런 관련 연구에 대해서도 또 이거를 전자통신과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훌륭한 연구하십니다 예. 진짜. 이렇게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인류는 답을 찾을 것이고 네, 많은 연구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러블리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